은퇴 시 금융 사기를 피하는 방법. 은퇴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금융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평생을 일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매일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가장 기대되는 순간에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미세한 신호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유혹적인 약속들이 금융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안전한 미래를 지키고 사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식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함께 이 미로를 풀어내고 당신의 은퇴 꿈이 사기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합시다. 금융교육. 제가 재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금융교육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루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는 보다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예산, 수입, 지출, 그리고 투자와 같은 기본적인 금융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월급을 쫓아 사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배운 것 중 하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귀찮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마치 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처럼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충동구매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돈을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작정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했을 때 금융교육 덕분에 신뢰가 생겨 더 도전적인 투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금융교육은 이미 돈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재정관리를 배우기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데 일찍 시작하면 실패를 피하기가 더 쉽습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능력은 평생 함께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또는 금융 전문가와 대화함으로써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당신의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보 검증. 투자에 관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정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이익을 약속하는 것들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제안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금융기관과 전문가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기관의 평판을 조사합니다. 이럴 때 인터넷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가, 불만 또는 신뢰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뉴스 등을 찾아봅니다. 간단한 구글 검색이 저를 큰 손실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지 않아서 큰 돈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가 규제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CVM,
와 중앙은행이 이런 감시를 수행합니다. 만약 그 기관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일관되지 않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나 기관이 당신의 의문을 명확히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좋은 전문가라면 자신의 자격, 수수료,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기회를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이 더 나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검증은 투자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금융시장은 동적이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는 당신을 불쾌한 놀라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동맹입니다. 계좌 모니터링. 제가 시간과 함께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금융 습관 중 하나는 제 은행 계좌 및 투자 계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계좌에 들어가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소홀히 하면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심지어 사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정을 추적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모든 명세서와 거래를 리뷰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인식하지 못한 결제나 이상한 거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끔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구독료가 실수로 나타나거나 잘못된 청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한 계좌에서의 거래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많은 은행이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며 저는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알림 덕분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통지를 받게 되어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계좌 모니터링. 저는 다양한 앱과 도구를 활용해 제 계좌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 상황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자원들은 제가 더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더 나은 통제력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좌 모니터링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를 할 때마다 금액이 정확히 인출되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항상 제 재정을 통제하고 중요한 사항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이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주제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죠.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제 계좌 보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보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계좌에 대해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추측하거나 해킹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전략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앱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든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해줍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입니다. 많은 비밀번호 관리자들은 2단계 인증 옵션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보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즉,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보통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변경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활동이 의심될 때 계좌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라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을 때는 항상 주의합니다. 대개 이런 메시지는 피싱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항상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에 직접 접근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개인정보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혹적인 제안에 대한 경계. 저는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제안하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타입입니다. 높은 수익을 빠르게 약속하는 그런 제안들 말이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피라미드과 금융사기는 도처에 있으며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적인 제안들은 대개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웹사이트, 삶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추천사, 그리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분위기 등이 그것이죠. 이렇게 모든 마케팅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할 때 저는 먼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침착함은 강력한 동맹입니다. 문제는 쉽게 얻은 이익에 대한 약속이 종종 재정적 악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해집니다. 이 회사는 등록되어 있는가? 불만이 있는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때로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이런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의심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는 새로운 투자자에 의존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좋게 들리는 무언가에 항상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세계는 함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자신의 호기심과 회의적 태도입니다. 빠른 부의 약속에 휘둘리지 마세요. 튼튼한 자산을 쌓는 데는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혹적이든 지름길은 종종 험난한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저는 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 신원 도용이나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신중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기 전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신뢰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은 제가 소홀히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계좌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시대에서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배운 팁 중 하나는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 더욱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저는 시간을 내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조정합니다. 이는 누가 제 정보를 볼 수 있는지,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데이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출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신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이상한 메시지나 내 은행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경계심이 커진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은행이나 관련 플랫폼에 즉시 연락한다.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것들은 매우 소중하다. 혜택 추적. 재정계획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부분은 은퇴 혜택의 추적이다. 은퇴하면 기대하는 것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는 정기적으로 내 은퇴 계좌를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을 항상 우선시한다. 결국 이는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고 실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내가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세서를 단순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금융기관을 너무 신뢰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때때로 지불금이 올바른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실수로 중단될 수도 있다. 내가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내가 따르는 팁 중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모든 혜택을 기록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은퇴 혜택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다른 혜택도 포함된다.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은 상황을 더 쉽게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불일치를 식별하고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한다. 또한 나는 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금융세계는 역동적이며 오늘의 사실이 내일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읽고 세미나나 토론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탄탄한 지식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은퇴자들과의 소통은
혜택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과 팁을 교환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오류나 함정에 대해 귀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정보교환은 강력한 학습 도구이며 나는 항상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의 재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정 상담. 재정 계획, 특히 은퇴를 위한 계획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항상 인생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조언이 보안과 명료성을 가져온다고 믿어왔다. 사실, 재정 문제는 복잡한 용어와 규칙으로 가득 차 있는 영역으로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을 갖춘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은 미지의 길에서 안내자를 두는 것과 같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길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재정 상담사는 단순히 재정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목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하여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점은 언젠가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 습관의 변화까지 고려한 구조화된 계획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개인화의 문제이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 효과적이었던 것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자격을 갖춘 상담사는 당신의 걱정을 경청하고 꿈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 재정적 의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계획을 의미한다.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점은 더욱 큰 안도감을 준다. 상담사를 찾을 때는 그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담사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탄탄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리뷰를 읽고 추천을 요청하며 가능하다면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것이 좋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는 능력 있게 보이지만 경험이나 윤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좋은 재정 상담은 단순한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야 하는 관계이다. 새로운 직장, 유산, 또는 자녀의 탄생 등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동적이며 당신의 재정 계획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상담사와의 열린 소통을 유지하면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 교육, 안타깝게도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사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안전한 은퇴를 구축하는 동안 취약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은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정 사기에 대해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면역이 생기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사기 중 하나는 전화 사기인데 누군가가 은행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척하면서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경계심이 커진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를 사용하여 내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채택해야 할 관행이다. 전화로 정보를 요청받으면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